예, 반갑습니다. 예, 뭐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긴박하고 한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면대면에 학술대회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쩌면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변화된 현상이죠.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술대회라고 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줌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다룰 글들의 많은 부분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양명학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면서 준비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쩌면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견됐던 우리가 뭐 초지능, 초연결, 특히 초연결의 부분이죠. 이걸 확 당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사 자체도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아까도 우리가 그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근시안적인 그 어떤 임시 방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결국 어떤 인간 삶에 대한 문제, 그랬을 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과 이제 답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냥 어쨌든 하곡하게 연원을 이제 양명학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양명학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요. 이어서 우리 최재목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곡학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렇게 전개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이제 심학이고 뭐 양명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하곡학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일 뭐 하곡학이 그대로 양명학에 갖다 놓았더니 100% 일치하더라. 유전자의 동일성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전자의 다양성이 생태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이런 위기의 원인이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럼 양명학과 하곡학이 또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주시면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챕터를 몇 개로 좀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기획하면서 원래는 제가 하려고 안 했고 김교빈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많이 하셔서 좀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사를 하셔서 이제 제가 최재목 교수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제 이 발표를 맡고 나서 제가 코로나 관련 책을 그냥 막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권 정도를 그냥 매일같이 줄쳐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였어요. 읽어보니까 생각이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생태학자, 다양합니다. 뭐 기후학자, 그 다음 경제학자, 그 다음 미래학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양명학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양명학을 돌봄과 공생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맞아들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반가웠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양명학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학계에서 또 우리 사회, 현대사회에서 코로나19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양명학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고요. 뭐 간단하게 일단 뭐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이제 12월이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후베이성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게 이제 코로나19로 하자 또는 이제 코비드19,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코로나19로 쓰기도 하고요, 코비드19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코로나19로 통일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거죠. 뭐 중국에서만 전파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팬데믹
벌어지는 아주 심각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멈춰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서로 오고 가고 교류하던 것들이 다 중단이 돼버리고 서로 차단하고 폐쇄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은 지금 매일같이 이게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발표집에 있는 데이터하고 틀려요. 계속. 그래서 현재 지금 확진자가 6천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41만 명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는 뭐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제 미국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죠. 미국 가장 동경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순으로 지금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이제 26일 그러니까 어제부로 32,328명이고 사망자는 515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방역과 대비를 잘 했다. 그래서 확진자나 이제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사진 요즘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어려움이에요. 제가 이제 사진들을 처음에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사진 기사님 막 사진을 다운했다가요. 요새는 이게 잘못하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줌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지금 수업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얼굴을 직접 만나서 본 적이 없죠. 그냥 이렇게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아파야 또는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적은 사람이 썼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혹스럽고 그런 것처럼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정상이고 마스크를 쓰면 아픈 사람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많은 뭐 그런 것들은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세한 그런 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에볼라,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그동안 사실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인간사회에 이제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이러스라는 예전에는 없었느냐? 그게 아니죠. 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쥐 보면 5천 개의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0여 종이 이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뭐 또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전파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시면은 그냥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침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숙주로서 뭐 과일박쥐라든가 침팬지, 사양고양이, 뭐 낙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죠. 주로 야생동물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전파가 되는.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원인보다는 이런 거죠.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 뭐 확진자가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증상이 어떠냐? 그럼 빨리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해서 그럼 어떤 치료제가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이 문제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관련된 학자들이 진단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뭐 이제 그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죠. 생태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야생동물을 건드렸기 때문인데 그거는 현상적인 거죠. 그럼 왜 건드렸느냐?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간의 필요한 뭐 좋게 얘기하면 자원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욕망,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생 지역을 침탈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야생동물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인간에게까지 그러니까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생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의 근원지하고 인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차단막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게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지금 온난화가 벌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벌어져서 뭐 2050년이 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이제 지구상에 더 이상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후 변화가 결국은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기후 이야기 더불어서 뭐 인구 증가, 초대형 도시, 세계적인 이제 자유무역, 여행의 보편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초연결이죠. 예전에는 어떤 그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그 지역에서만 그것이 이제 전파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자가 생기거나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전지구정이게 됐거든요. 결국 아까 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이죠, 연결. 그래서 뭐 그 통계가 제가 수치를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1년에 해외 여행이 됐든 비행기 탑승자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서로 오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제 전파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면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제 기후 변화의 이제 진행이 감염병 발생의 이제 위험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이 바이러스 공기 전파를 일으켜서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과 함께 그것이 이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와 동토층이 이제 녹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각종 바이러스들이 이게 이제 지상으로 노출되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기온 상승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구름이라든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뀝니다. 그 기존에 노말했던 거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호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었잖아요. 산불은 계속 나요. 근데 대개는 이제 며칠만 타고 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지역을 진짜 그 초토화시킨다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여름 장마가 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지금 온난화로 인한 이제 물 순환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최재천 교수 얘기했지만 야생의 털을 점점 인간이 침식해가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1900년에 인간이 사는 땅이 지구상 14%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77%를 육박하고 있대.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86%에서 23%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밀접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 가까이 이제 부닥칠 수 있는 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야생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주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에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이런 주장들이 되게 우리의 전통사회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인데 바로 여기서도 이제 제러미 리프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개별적인 관점, 지금까지는 어떤 원자론적 사고, 개인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사회를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공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뭐 쭉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김경일 교수가 이제 뭐 경쟁력보다는 이제 공존력. 그동안은 이제 경쟁력이었죠. 우리가 신자유주의도 모토도 그거잖아요. 결국 생산성을 증대하고 우리가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 능력만큼, 내가 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이런 거였다면은 오히려 진화의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경쟁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공존력, 인간과 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나 어떤 삶에 있어서나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개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강자 중심주의, 지금의 이제 신자유주의죠. 에서 이제는 뭐냐, 이런 강자 중심주의나 패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명자 교수님은 책을 아예 한 권 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워낙 그 전염병의 역사부터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라서 읽으면 상관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팬데믹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보건 리스크와 질병에 대한 투쟁은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이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와 이 어떤 질병, 그 전염병으로 하는 질병이 무관한 게 아니다. 결국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으로서의 이제 정책 전환.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속도로 우리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정 능력, 또 뭐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은 이제 세대 간의 형평성, 또는 우리가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이제 형평성,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지속 가능 발전으로 이제 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부분이거든요. 천인 합일로의 이제 세계관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원리의 복원. 그래서 인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존재하는 우주 안에서만 그 존재가 성립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의 사유, 뭐 유불도, 더 좁히면 유학이 갖고 있는 천인합일적인 또 만물 일체론적인 사유의 어떤 필요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을 현대에 그 되살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저도 이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작업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은 결국 이제 생태적 전환만이 이제 살 길이다. 지금처럼 인간 중심주의적인 기계론적인, 그다음에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주의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홍기빈 교수는 이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건설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뭐냐, 인간과 자연과 사회 모두가 좋은 삶,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경제를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지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공존 공생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일 교수도 이제 생태적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존력이고 적정한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권의 책을 읽고 또 그 안에 이제 해외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학자들, 다양한 전공자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국 이런 거죠. 이제 코로나19의 원인은 단순하게 그냥 뭐 야생동물을 먹고 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데 있다.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최근 이제 우리가 그 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런 어떤 욕망들이 너무 증대되면서 생태계를 너무 많이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공존해야 되는 그런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상실하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차단되지 않고 인간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 하나 이제 기후 변화인 거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감염병의 이제 전파 가능성을 뭐 높여주고 뭐 이런.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 결국 이제 문명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욕망 중심의 어떤 인간의 그런 갈등과 경쟁,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문명에서 이제는 이제 공존하고 공생하는 이런 문명으로, 이제 생태 문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야만 이거죠. 이게 이번에 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19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 30년 단위였다면 그게 10년 주기로, 또 3, 4년 주기로. 뭐 이러면 뭐냐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서 코로나19를 내년에 해결을 해요. 근데 내후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이거보다 더 진화된, 가능하거든요. 더 진화된.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지금 같은 이제 팬데믹 오게 되고, 또 봉쇄해야 되고 폐쇄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 방식이 뭐냐? 결국 이제
우리 문명의 전환이고 문명의 전환은 결국 우리의 의식과 삶의 방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양명학, 뉴노멀과 이제 양지 부분인데요. 일단 그래도 뭐 아시는 분들이야 양명학을 알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양명학을 소개하면은 이름은 수인이고 양명은 이제 호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이제 철학자이고 특징이 이거예요. 정치가이자 군인이고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한 인물이죠. 1472년에 절강성 여유에서 탄생을 했고 이제 중요한 학설을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심증리설, 그다음 지행합일설. 이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명 초상이고 이 사진은 양명이 탄생한 여유에 있는 서운루라고 하는 누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귀주에 있는 귀양에 있는 건데요. 군자정이라고 하는 네, 장개석이 직접 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세 때부터는 이제 관리로서 보민, 안민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어쩌면은 오늘날의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실 유학자들은 글을 읽고 지식을 연마한 이런 또 개인적 수양에 이렇게 됐던 거였다면은 양명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그러면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군사를 담당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또 위무하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이 생활을 이제 10년 넘게 거의 죽기 전까지죠 말하자면은 그 여생을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편안하게 해주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차가운 모습보다는 어떤 따뜻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 출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를 전후해서 이제 치양지설을 주장하고 50대 때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리만물 일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28년에 57세의 나이로 이제 객사를 합니다. 뭐 폐병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언, 내 마음이 광명한데 또한 무슨 말을 되풀이하겠는가. 제자가 유언을 이제 남겨달라 그러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 속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러니까 양명 본인의 마음이 광명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인간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거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으면 부처인데 뭘 딴 게 뭐가 필요해.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양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양지를 발현해서 양지를 실현하면 그게 성인인데 내가 뭘 더 이상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남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안에 어쩌면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삶의 주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돌봄과 공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저는 바로 이 말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홍에 있는 묘소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양명 고택에 있는 이제 그 신건우라고 신건백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이 남아 있고 이제 전습록은 왕양명 전집에 권 1, 2, 3 어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여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이죠. 이제 양지와 뉴노멀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죠. 왜?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삽니다. 기존의 어떤 룰, 관습, 법규, 뭐 예의, 뭐 준칙 편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고수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유학적 사고에서 보면 그게 이제 주자학의 정리죠. 정해진 이치대로 사는 거. 근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 결국은 이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성인만이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재정이 아니라. 그럼 성인이 그걸 알아서 남겨놓은 게 글이죠. 경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독서 국리죠. 그러니까 이치대로 사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양명학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준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역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는 곧 양지니 양지가 두뇌라는 것을 알면 바야로 집착이 없게 되면서 선물의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 그럼 뭐예요? 불변하는 거.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옛날에 뭐 했어요? 전두환 때 장세동.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쁜 짓은 했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장세동이 그 전두환에 대한 의리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사실 불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준이니까 의리라고 하면 마치 내가 한 번 마음을 가진 걸 변치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폭의 의리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양명은 오히려 그런 의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양지다. 양지는 뭐냐? 내가 마주한 사태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규제가 많다. 다 규제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로 통제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뭐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저희도 대학에서 점점 교수들이 그래요. 일을 하기가 싫다.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그 규정들이 강화가 됩니다. 돈 하나 일원 쓰는 것까지도요. 뭐 서류 뭐를 해라, 뭘 해라.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못 믿는다, 니들. 돈 가지고 장난치고 사기치고 뭐 주머니 착복하고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연구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맨날 서류 작성하는데 저기 하고 맨날 감사에 걸려서 지적받으면 그거 뭐 보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걸 돈으로 정해가지고 무슨 3만 원 미만이면은 뇌물이 아니고 3만 원 이상 뇌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양명 그렇게 얘기한 거.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뭐냐?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10원짜리를 갖고 왔어도 뇌물인 경우가 있는 거고요. 100만 원을 갖고 왔어도 선물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양지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겁니다. 중은 다만 천리이며 다만 여다. 요겁니다. 때에 따라 변혁하니 어떻게 고집할 수가 있는가? 모름지기 때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해야 하니. 바로 이겁니다. 때는 변화입니다. 변화. 모든 건 고정된 건 없거든요. 순환 반복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화예요. 변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도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준거라든가 이걸 바꿔나가야 되죠. 뭐 이런 거요. 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출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굳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규제하고 줄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배출하다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온도가 상승을 해요. 온도가 상승하는데 온도가 상승하는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아까 말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어느 지역에는 산불이 나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죠. 이제는 산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아니면 가능하면 아예 산소 배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화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예요. 뉴 노멀을 하려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 지금 뭐 저희들 대학에서도 그거예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면 확산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라 해가지고 했잖아요. 하니까 당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학생들 뭐 등록금 환원해라. 그렇죠? 그거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볼 때는 맞아요. 면대면으로 해서 와서 뭐 시설을 사용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 거고요. 그럼 두 가지요. 학생들도 그 변화에 적응해 가야 되고 교수들도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는 게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뭐 PPT 만들고 줌 다루는 법 배우고 교육도 받고 저희들도 그다음에 이제 녹화 영상하고 이런 것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느냐? 어차피 뭐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그런 걸 만들어 뭐하러 하는데 바뀝니다. 세상이요. 이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제 학술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대 학술대는 안 가고 이 줌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 많은 학술대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이면은 거기에 접속을 해서 듣습니다. 편해요. 아, 이제 앞으로 그래야 되겠구나. 뭐 양명학회처럼 아주 내가 꼭 필요한데 인간을 이런 데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회는 그냥 줌으로 보면 돼요. 근데 어떤 학회가 줌으로 안 해줘요. 그럼 그 학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람인가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저는 교육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도태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러죠. 이게 정상이다. 코로나 이전의 대학의 모습이 이게 교수의 모습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장해라. 세상은 변해 있는데. 자,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양명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세 근세 사회의 어떤 주자학이 정학이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어떤 예법이라고 하는 것들, 의리라고 하는 것들,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은 변화해 가는데 붙들어 두고 거꾸로 세상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양지라고 하는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양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행위의 준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천해 가는 거다. 자,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 뭐 수시 변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이익에 맞춰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거냐? 아닙니다.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이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안 했지만 지천 최명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천 최명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다들 그때 이제 그 척가파들이 이제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할 때 아니다. 항복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그때 얘기한 게 바로 권도, 수시 변혁입니다.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야죠. 근데 청나라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종묘사직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다 죽음으로 가는, 사지로 가는 상황인데 힘도 없으면서 계속 내세우는 게 의리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 또는 청나라는 오랑캐니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 살리고 봐야 된다. 종묘사직을 살리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위난으로부터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 주장이 역사 속에 자기는 역적과 죄인으로 남을 거 나는 안다. 알지만 내 부기 명예, 부기보다는 나는 백성을 살리고 국가를 위난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지만 결국은 뭐냐?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양지의 수시 변혁성이라는 것을 생명을 질곡시킬 수 있는 고정된 규범과 격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그다음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지의 감통의 근거와 이제 돌봄과 이제 치유의 부분인데요.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결국 자연은 보다도 어떤 인간 같은 어떤 이제 동료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다 경쟁자고 갈등 관계고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 이제 살벌한 시대가 이제 됐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물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욕망이 주체 이기적 존재냐, 아니면 인간에게 이타심이라고 하는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원자론적 사고, 개인주의 이거거든요. 결국 다 독립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욕망이 주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욕망을 충족하고 실현하는 게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인간다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인간이 그렇게 혼자 독립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뭐냐? 관계 속에 있다. 관계 이상.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계의 완성이 결국 나의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추상적인 관계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결국 뭐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 뭐 가족 안에서는 거죠.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또 나가면 사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 뭐죠? 학생들의 행복, 즐거움 이런 것이 나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경쟁과 갈등에서 이제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보살펴 치유하는 이제 배려와 돌봄과 치유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양명하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양명하게 한 구절만 양명학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대저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므로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고통은 무엇인들 내 몸의 절실한 아픔이 아니겠는가.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심이 없는 자이다. 하면서 이제 시비지심이란 다른 게 아니라 양지 양능의 통합체인 이제 양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픔이죠, 아픔. 출발점이 그겁니다. 아까도 이제 뭐 생태적 사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거나 상처가 나면 내 온몸이 아프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잖아요. 만약에 그 손톱에 지금 가시가 박혔는데 안 아파요. 근데 더 바쁜 일이 있어요. 가시 안 뺍니다. 그게 우리가 동상 걸렸을 때 그잖아. 마비가 돼가지고 다리가 썩고 있는데 한겨울에 몰라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이게 뭐냐면 통증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거든요. 마비가 돼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양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어떤 생명의 중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요번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양지는 단순하게 아픈 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 이야기예요. 진실하게 치근히 여겨서 아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바로 본체이다. 그게 양지라는 거예요. 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뭐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극진히 모시면 이게 되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이제 뭐 효인성교육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의무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효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 학대하고 갖다 버리고 재산만 유산 물려받고요. 소송 걸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의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그러니까 법 소송까지도 가니까 또 법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참 웃겨요. 부모 봉양에 대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랬을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게 효도이고 이 마음으로 형을 따르는 게 우애이고 뭐 점점점인데 결국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게 인간을 대하는 게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보민 사랑 백성들을 보살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연 만물을 대하는 게 그게 애물이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건 결국 뭐냐? 하나의 양지, 하나의 진실하게 측은히 여겨서 아파하는 마음일 뿐이다. 아프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추위에 떨고 계신 부모님 보면서 외면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이나 아우를 외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보세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런 거에 대해 반성을 하는데 요새 뭐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 일하다가 이제 기계 저기에서 사망 사건이라든가 택배 노동자들 뭐예요? 그냥 뭐 실수했나 보다. 뭐 나하고 무관한 문제야. 그냥 저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까 말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죠. 이게 지배해 버리면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형제고 더 넓혀가면 우리의 국민이고. 자 그랬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오는 거.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참여하죠. 법을 개정하고 그런 어떤 사회 부조리를 우리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정인보 선생님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넣었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이 본심이란 감통에서 살고 감격에서 죽는다. 만일 백성들의 병으로 인한 아픔이 곧 나의 병으로 인한 아픔으로 백성들이 어렵고 고생스러움이 곧 나의 어렵고 고생스러움으로 느껴져 서로 통함이 내 몸에 있을 것 같으면 뭐 쭉 스스로 빠르게 뛰어다니며 돕고 구제함을 그만두지 못할 것이니 얘기하시고죠. 이 감통의 중단은 곧 양지를 덮어 가린 것이요. 양지를 덮고 가린 것은 곧 생명이 죽어 끊어진 것이니 민물과 일체의 감통이 있는 것이다. 결국 뭐냐 감통은. 양지가 하는 역할은 느껴서 통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간격은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옆에서 독거노인이 뭐 굶어서 죽든 아까 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과로사를 하든 나하고 무관한 일인 거죠. 뭐 지가 못 나와서 뭐 지 문제인데. 근데 아니죠. 감통. 하나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은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보면서 외면이 안 되고 그런 아까 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래서 지행합의를 그겁니다. 내가 알았으니까 실천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아파요. 아프다는 게 아는 거야.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웃집에 말하자면 부모님이 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어린아이들만 있는데 애들이 밥도 제대로 먹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본 순간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돌봐주는 거죠. 아프니까. 그 아픔이 지고 돌봐주는 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와 행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이기적 개체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양지가 자연스럽게 감통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생명 살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돌봄과 이제 치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명이나 정인보 선생은 실제 삶의 장에서 저는 치양지 만물일체 지행합의의 삶을 살다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지를 바탕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진정한 사람다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됨을 위한 이제 상생과 이제 공생의 길인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에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벌이
코스모스 꽃에 이 강화도에서 와서 찍은 겁니다. 저번에 이게 행사 준비하러 왔다가 식당 앞에 있는데 마침 이제 보고 찍은 건데 이 공생애죠. 서로를 살려주는 거. 벌이 코스모스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코스모스가 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살려가는 이게 이제 공존 공생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쭉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돌봄과 치유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천지 만물 일체의 세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쭉 예 뭐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일단 초연결 사회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성,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거 이게 초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대면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제 학술 대회가 중계가 되면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초연결인데 근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이건 있더라. 초연결을 얘기할 때 그 매개체들이 있죠. 아까 막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걸 뭐냐면 기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건 뭐냐? 생명과 생명, 너와 나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있는 관절처럼 결국 이제 무생물도 우리가 생명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게 이제 양명의 사유 속에서 그래서 이제 양명이 이야기합니다. 천지만물과 사람은 본래 하나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곡이 곡식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침이라든가 약재죠. 약재가 인간의 이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뭐야? 이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 동일한 기운. 동일한 기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생명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동일한 생명력과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연물과 내가 이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공통적인 기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인간 혜택만 보는 하나의 이제 도구적 자연관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양명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자, 대인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인지라 천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겁니다. 이건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 그 마음의 어짐이 본래 그와 같아서 천지만물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사례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은 뭐야?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측은해하는 마음, 출적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그건 뭐냐? 그 어진 마음 때문이다. 그럼 어린이에 대해서는 뭐냐? 동류, 같은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주의거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인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건 왜 그래요?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손상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와 또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새가 슬피 울고 짐승이 사지에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면 반드시 참아내지 못하는 불인지심이 일어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짐이 새나 짐승과도 한 몸이 된 거다. 새와 짐승은 뭐예요? 동물은 지각이 있기 때문이야. 이게 동물 평등주의, 동물 권리주의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각을 갖고 있어서 생명이 손상이 되면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나 동물의 공통 분모가 지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갖고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그 생명의 본래적인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물 평등주의, 권리주의로 가게 되면 뭐예요? 채식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동물을 왜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풀과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엾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인 민율주의심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그의 어짐이 풀, 나무와 한 몸이 된 것이다. 생명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식물이죠.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예요? 살고자 하는 생명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꺾거나 부러뜨리게 되면 생명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명 중심주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윤리에서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양명은 하나 속에서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와장이 무너지고 돌이 깨진 것을 보면 반드시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인 고석지심이 일어난다. 그것은 뭐냐? 기와장 돌과 한 몸이 된 것이다. 이유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처음에 인간은 천지만물과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와장이나 돌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내 몸의 전체 생명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손상되고 파괴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이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분에 그래서 양명은 이야기 친민 역시 덕을 밝히는 일이며 명덕이란 이 마음의 덕이며 바로 인이다. 인자는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삼는다. 가령 하나의 사물이라도
마땅한 자리를 잃는다면 나의 어짐에 아직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 중에 하나라도 자기 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니까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친애하는 것으로 남의 아버지를 친애하는데 이르고 천하의 부모 자식 간에 친애하지 않음이 없게 되어야 하고 쭉 얘기해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인간관계죠. 짐승, 새와 풀, 나무에 미루어 이루기까지 모두 친애함이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자연물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볼 때 비로소 나의 양지, 명덕, 어진 마음이 실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면 천지만물 일체설의 의미는 뭐냐? 그럽니다. 양명은 모든 존재물들을 유기적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서 자연 만물을 인간이 보살피고 돌봐야 할 자신의 전체 생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다른 사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 즉 자연만물의 생명 손상에 대해서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의 주체이자 아프기 때문에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감통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인간은 모든 존재물에 대한 통각과 감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자연물을 우리가 하나의 도구와 인간의 어떤 욕망 구현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내 전체 생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각과 감통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의 생명 손상을 아파하고 보살피고 돌보면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때, 그래서 바로 이제 자연 또는 인류 안에서도 이제는 돌봄과 공생의 관계로 전환할 때 뭐 기후 위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한 학기에 제가 하는 수업의 내용을 40분 만에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봄과 공생의 육아생태 철학은 선진유학부터 한국 실학까지 각각의 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생태 철학적 특징을 담은 글이고요. 이건 학술서고,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은 제가 이제 교양 강좌 그 녹취록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손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일인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 책보다는 이 책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우리 최재묵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